SK 하이닉스 기업 분석해드릴 텐데 가까이 10일 ADR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이를 중점적으로 봐드릴게요.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도 ADR 상장 이슈 이거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ADR 자체적으로 좀 용어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의 이제 서울시장에 국내 시장에 코스피 보통주로 이제 SK하이닉스 보통주가 상장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미국 시장 나스닥에서도 이제 상장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데 왜 상장하느냐? 메모리가 3사가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AI 혁명을 갖다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갖다 생산하는 기업이죠, 메모리들이. 근데 문제는 미국 증시에는 오직 마이크론만이 상장돼 있어가지고 미국 개인 투자가들이나 심지어 기관 투자가 일부 중에도 마이크론만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마이크론이 사실은 메모리 3사 중에 3등인데 마이크론은 이제 PER 지금 마이크론이 호실적이 나와가지고 PER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마이크론이 평균 PER 10배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 2등을 다투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HBM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가 1등 기업인데 SK하이닉스는 PER 7배 미만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왜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도 더 우월한 기업이고 더 월등한 영업이익을 갖다 창출하지만 PER은 10배는커녕 9배도 아니고 7배 미만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느냐? 미국 증시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국 증시를 갖다가 상폐하고 나스닥에 갈 수는 없는 것이고 한국 증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미국 투자가들도 미국 개인 투자가들도 단번 이게 상장 주식을 갖다 살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아이디어라는 차원에서 ADR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DR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MTS나 HTS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ADR인데 어느 시점에서 뉴스를 보면 갑자기 ADS라고 등장합니다. 그 ADR의 R은 이제 리시트 이제 영수증이라는 뜻인데요. 영수증은 무엇이냐? 한국에 있는 보통주를 담보로 해서 나는 뭘 받았어요. 라는 이제 담보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R의 리시트에. 그러니까 이 ADR은 그런 담보물을 갖고 이제 뭔가 한다는 뜻인 거고, 그럼 담보물을 갖고 거래를 해요. 상장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래를 할 때는 이제 하나하나의 개별 주를 갖고 거래를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ADS, S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제 쉐어, 주식의 의미인 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DR이라는 것은 실제로 상장하기 위한 근간인 거고, 그러면 상장해서 낱낱의 주가를 주식 갖다 거래할 때는 ADS다. 이제 주식이라는 관점에 S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DR과 ADS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신주 상장이잖아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상황인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전 지구촌이 막 시끌시끌했습니다. 워낙 상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이번에 SK하이닉스 ADR 상장도 외국 기업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상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증시도 주목하고 있고 이미 벌써 이제 티커도 나왔죠. 이래서 ADR 상장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장을 하니까 상장에서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이 무엇이냐? 상장을 했는데 이 상장한 종목이 흥행을 하느냐? 흥행한다는 것은 상장을 한다는 것은 신주가 발행하는데 신주 발행을 하는 물량을 갖다가 기관 투자가들이나 개인 투자자가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않으면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건 이제 상장을 대행하는 주관사, 증권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내가 상장을 대행해 주는데 상장을 대행해 주지만 이 상장하는 종목이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상장사한테 욕을 하는 것이죠. 너네가 이러이러한 지표와 너네 회사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즘 시세가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상장을 시켜주지만 상장을 했던 신주를 갖다가 다른 데서 다 가져가지 않으면 오롯이 누가 그러면 잔여 물량 가져갑니까? 증권사가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증권사가 가져가는 건데 부담이 있으니까 수수료를 최대 3% 잡기로 하고 상장은 충분히 잘 되고 다른 데서도 다 이 물량을 누가 다 소화할 거야 라고 하면 수수료가 1%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의 이제 수수료는 블룸버그 이제 보도를 보면은 0.5%로 책정됐던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이냐? SK하이닉스의 ADR, ADS는 상장에 대한 인기가 높아서 굳이 1%를 주지 않아도 1%라는 것은 0.5%의 어떤 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가요. 0.5% 내리냐, 1% 내리냐에 따라서 그 수수료의 차이를 갖다가 현실로 바꾸면 금액을 바꾸면 얼마냐? 무려 5천억이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을 갖다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절약을 할 수 있고 그 정도로 또 하나 무엇이냐? SK하이닉스의 ADR이 상장이 흥행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흥행 가능성이 높다는 게 수수료라는 관점에서 알 수 있고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파이낸스타임스의 보도를 보면은 영국에 있는 굴주의 펀드들이 SK하이닉스의 물량의 상장 물량의 70% 상장 물량 30% 정도를 내가 가져갔다고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이미 나스닥에 있는 뉴욕에 있는 월가에 있는 본진들이 소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0일 이미 벌써 영국 펀드들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미 흥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0일 날 상장을 했을 때 흥행 가능성이 높다면 상장가도 당연히 모든 이제 상장하는 신주 공모가이고 공모가에 대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르락하고 내려가는데 뉴욕 증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일 날 우리는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다 이제 한 주를 마감하고 이제 잠자리들 시간이겠지만 만약에 새벽에 깨어서 하이닉스 ADR이 얼마에 이제 거래되는지 보시면 그럼 하이닉스가 흥행에 성공했고 하이닉스의 ADR이 가격에 따라서 당연히 본토에 있는 우리 코스피에 올라 있는 SK 하이닉스 보통주도 영향을 끼친다. 이 점에서 이제 금요일 날 ADR 상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ADR 상장이 되면은 왜 경쟁사 마이크론, 우리보다는 순위 좀 뒤떨어 있지만 어쨌든 동급으로 이제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의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실제로 하는 예.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지분 이석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던 주식을 갖다 그대로 이제 미국에 건네서 이걸 담보로 ADR을 발행해도 이게 아니고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신주를 발행한 것이 물량이 SK하이닉스 공시도 있고 SK스퀘어 공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중요한 어떤 변동사항도 공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SK스퀘어가 공시를 한 것을 가져왔는데 SK스퀘어 공시를 보면은 뭐 똑같습니다. 뭐 SK하이닉스나 SK스퀘어 공시가 똑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상장되는 보통주의 2.5%를 갖다가 신주로 발행을 해서 그 발행한 물량을 담보로 미국에서 거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상증자의 일환인 거고 이번에 ADR 상장하는 것이 유상증자의 일환인 거고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2.5%만큼 나의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 이 때문에 사실은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호재가 아니다, 악재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악재고 어쨌건 지분이 희석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환호하냐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분이 희석되지만 근데 저는 지속적으로 저의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DR 상장은 엄청난 호재다. 한국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시장의 분기점을 찍을 만한 엄청난 호재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SK하이닉스가 지지난주에 한번 시총 1위를 삼성전자 제철 시총 1위를 구가하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총 1위이지만 미국에 건너가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마이크론이 PER 10배로 평가를 받는데 SK하이닉스는 PER 10배를 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PER 10배 미만, 뭐 적게는 4배 정도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평가되고 서러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 이유가 무엇이냐. 미국의 투자가들이 SK하이닉스 사고 싶으면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 펀드를 산다든지 SK하이닉스가 보유 포트폴리오에 있는 펀드를 산다든지 ETF를 산다든지 결국 무엇입니까? 간접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투자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 디스카운트 된 요소가 엄청나게 PER 10배와 PER 7배를 갖다가 주식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 정도의 디스카운트냐? 40%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1등 기업인데 HBM 입장에서 1등 기업이죠. 1등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HBM 시장 보면 10% 미만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그 평가 절하를 받아야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냐? 미국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상장해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MTS로 SK하이닉스를 갖다가 사게 된다면 이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만은 해소만 되기만 해도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앉아서 40%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론 주가가 이제 멈춰 있습니까? 아니죠. 그 2주 전만 하더라도 마이크론이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6월 24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엄청난 경천 동지할 호실적을 발표하는 바람에 마이크론에 대한 TP도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 마이크론의 목표가 올라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이크론 주가도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 주가 올라가면 하이닉스 주가도 동조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긴 하는데 이 격차를 두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PER 7배 미만으로. 이 서러움을 갖다가 SK하이닉스 ADR을 말미암아서 서러움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상장해야 되는 것이고 엄청난 이 나라 자본시장에 엄청난 경천 동지할 분명한 이제 이정표다라고 제가 이제 판단한 것입니다. 최대 주주 SK 스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SK 하이닉스의 짝꿍이잖아요. 예, SK 하이닉스가 잘 되면 무조건 좋은 게 SK 스퀘어인데 그렇죠. 예. 과연 그런가요? 예.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SK 스퀘어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들여다볼 이유가 무엇이면 지분이 희석되는데 2.5% 지분 희석될지라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보다 훨씬 더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술 계산만 하더라도 40%, 30% 이상 SK하이닉스가 상승할 탄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ADR을 갖다 발행해야 된다. 하지만 SK 스퀘어 입장에서는 SK 스퀘어뿐만 아니라 모든 SK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서는 2.5% 지분이 희석되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SK 스퀘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자막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시총 SK하이닉스가 시총 1,800조 기준으로 252만 원인가를 기준했을 때 시총 1,800조 원이 했을 때 SK 스퀘어가 2.5% 지분 희석된다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SK 스퀘어가 지분 2.5% 희석이 되는 게 지분 희석액이 얼마냐? 무려 50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2.5% 희석되는 게 기분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SK 스퀘어라는 SK하이닉스의 지분 20% 들고 있는 최대주 입장에서는 야 50조 희석은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SK 스퀘어의 또 주주들 있죠. SK 스퀘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앉아서 효자 종목인 SK하이닉스 때문에 SK 스퀘어가 쭉쭉 올라왔는데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 지분이 희석돼요. 그럼 지분 희석되는 당사자는 누가 있냐?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가 있습니다. SK가 SK 스퀘어의 지분을 37% 정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슬을 갖다 쭉 추적을 해보면은 SK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SK 최대주는 누구냐? 최태원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SK가 SK 스퀘어, SK 스퀘어가 하이닉스 이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SK의 최대주인 회장인 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지분 2.5의 희석이라는 것이 적지 않은 이제 금액이 되기 때문에 SK 그룹 자체에서는 이걸 갖고 머리를 갖다가 이제 그 머리를 감싸고 이제 회의를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안 한 거라고 얘기했지만 뭐 완곡하게 부인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제가 또 독자적으로 취재해봤을 때 이번에 ADR 상장 전후로 해서 반드시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왜? SK 스퀘어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50조라는 게 희석이 되니까 분명히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면 50조에 희석되는 것을 분명히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분명히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서는 ADR 상장만으로도 엄청난 탄력을 받는데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니까 또 하나의 주가의 호재가 발생한다. 이런 맥락에서 SK하이닉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불안과 기대가 너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양측이 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그런 느낌도 이제 들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무려 89조 원에 엄청난 이게 그 영업이익을 내놨는데 삼성전자 7% 넘게 떨어졌죠. 7% 넘게 떨어지면서 아니 이 정도 좋은 실적을 했는데 왜 떨어졌지? 이게 떨어질 만하다는 게 이유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제도 충격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삼성전자가 떨어지니까 하이닉스도 같이 떨어지고 일본의 도시바, 일본의 키옥시아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끝난 마이크론과 모든 반도체 모두 우수 떨어졌습니다. 왜? 우리나라 종목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종목이 먼저 이제 선행으로 이제 그 주가를 갖다가 움직이면 미국의 나스닥이 후행으로 반영을 해요. 이게 참 경청 동지할 일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나스닥의 영향 그대로 받았는데 언제부턴가 이 메모리 종목에 대한 영향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미국 나스닥에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어제도 이제 그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언제 왜 떨어졌냐? 89조 원인데 사실은 이제 그 1, 2분기 인센티브 충당금이 17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7조 원을 갖다 포함시키면 무려 106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만약 인센티브를 예전처럼 4분기에 몰아서 했으면 어제 주가 안 떨어졌을 텐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일단 평균이 컨센서스 85조인데 89조니까 4조밖에 안 올랐으니까 이거 좀 불안한데 그래서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엔비디아가 많은 분들이 그 지적하시고 비판하신 것처럼 AI 혁명 끝났다. AI가 지금 정점을 치고 내려온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불안 삼성전자를 매도 버튼을 눌렀고 옆에서 SK하이닉스 같이 매도 버튼을 눌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각이 맞다면 어저께 끝난 그 삼성전자의 그 급락이 그 때문이라면은 오늘 새벽에 끝난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무엇도 AI 혁명이 끝났다라는 시각이 있다면 무엇도 같이 떨어졌어야 했느냐? 엔비디아 떨어졌어야 돼요. 엔비디아 오늘 0.7% 올랐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거는 사실은 AI 혁명에 대한 그 정점을 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하더라도 700% 가까이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뭔가 이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을 갖다가 차익실을 하면서
빌미가 생기면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남은 돈을 갖고 어디다 투자합니까? 당신들이 봤을 때 아직까지 저평가되고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에 넣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 이성적이다. 이런 어떤 매도 버튼을 어제 누르게 된 것이 AI 혁명에 문제가 있다든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적다든지 심지어 어저께 또 한 번 모건 스탠리가 말도 안 되는 정말 제 보고서를 보면서 모건 스탠리를 갖다 누가 어떻게 비판하셨냐면 한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윈터 이즈 커밍이라서 메모리에 겨울이 온다면서 엄청난 자극적인 그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어떤 분 이런 말씀하셨는데 인디안 기후제다. 인디안 기후제가 무엇입니까? 비가 안 오니까 기후제를 들여요. 기후제를 들이다 언제가 비가 와요. 그럼 기후제가 맞는 것이냐 이거죠.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보고서 때문에 그 매도 버튼 누르신 분들은 이 주식시장에서 메모리 시장에서 좀 더 모건 스탠리의 이적을 갖다 공부할 필요가 있다. 모건 스탠리 틀린 적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 차지해 두시는 게 좋겠고 노무라 증권이나 뭐 그 시티그룹에 나온 보고서 보면 여전히 계속 낸드 플래시 가격이 메모리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더 유념해서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는 참 도움이 되는 존재였으면 좋겠는데 예. 항상 그렇게 좀 브레이크를 거는군요. 오늘 SK 하이닉스 앞으로 어떤 주가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조목조목 잘 따져주셨습니다. 저희도 잘 판단해 볼게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SK 하이닉스 기업 분석, 메모리 시장에 대한 분석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